안녕하세요, 리벤입니다. 오늘은 W3C 밸리데이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밸리데이터를 하기 전에 이 사이트를 아시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이 사이트를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W3C에서 만든 웹표준 문법 검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기는 기계적인 검사를 해요. 제가 기계적인 검사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했던 HTML, 코딩했던 CSS 파일을 검사하면서 어떤 합격된 페이지가 나올 텐데 그 페이지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문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코딩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계적인 검사라는 것은 그 문법 패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그 문법을 어느 정도 잘 지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문법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누구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간 의견 차이들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 문서가 표준을 잘 지켰고 어느 정도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지 100%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합격이 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검사를 해서 만약에 오류가 나온다고 하면 그 오류를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 오류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류에 대한 종류들은 제가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모든 오류들에 대한 리스트는 제가 만들지 못하겠지만 우선 제가 몇몇 사이트를 검사를 해보고 오류가 있으면 바로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선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진 않고요. 제가 구글을 띄워놨는데요. 구글에서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W3C 밸리데이터라고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검사 사이트가 나와요. 우선 한글로 하는 게 우리는 좀 더 익숙하겠죠. 여기 밑에 보면 CSS라고 보이죠. 여기서 CSS 검사 서비스 열면 한글로 CSS 파일을 검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글 버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글이라고 검사를 하게 되면 유효성 검사라고 해서 세 번째 라인 나오죠. 이 세 번째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한글로 HTML 문서를 검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링크, 이 페이지는 CSS를 검사하는 페이지고요. 두 번째 링크는 HTML을 검사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메인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CSS 도메인 입력하셔도 되고, 그리고 파일 업로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TML도 파일 업로드가 있고요. 직접 입력은 여기에 복사 붙이기를 하셔서 직접 문서 안에 있는 코드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총 3가지 방법이 각각 지원을 하고요. HTML부터 한번 해볼까요? 파일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센트레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검사하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녹색으로 뜨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기에 이 마크 있죠? 이 마크가 합격된 문서에 주어지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URL을 가지고 와서 다루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에 경고 있죠? 경고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류가 진짜 오류인 거고 경고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다른 파일 한번 넣어볼까요? 파일 선택. 그래서 서브 페이지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재검사. 없네요. 다시 조인 1 없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인 2번. 네, 없네요. 우선 없네요. 자, 그 다음 CSS 파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css 한번 볼까요? 네, 됐네요. 아까 인덱스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이 축하합니다 하면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둘 중에 아무거나 코드 가져가셔서 페이지에 삽입하셔도 되고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한번 넣어볼게요. style.css. 네, 오류가 발견이 되었네요. 여기서 CSS 오류를 보면 앞에 접두사에 대한 오류예요. 이 접두사 오류는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appearance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박스의 화살표를 없애는 용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경고네요. 경고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류는 그리고 요거 하나네요. 네, 그렇죠. 여기 픽셀로 넣었네요. Z인덱스를 Z29만 넣어야 되는데 픽셀로 넣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style.css 그죠? 여기 띄워져 있고 몇 번째 라인인지 나와요. 20번째 라인이라는 얘기예요. 20번째 라인에
여기 보면 Z인덱스가 있을 거예요. 29픽셀로 했네요. 29픽셀이 아니라 그냥 29라고 넣어놨어야 됐죠. 그래서 이걸 하고 다시 업로드를 합니다. 뒤로 가게 하셔서 다시 파일을 선택을 하고 검사. 네, 오류가 없죠. 아까처럼 경고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오류만 잡으시면 돼요. 누스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스킨을 검사를 해볼게요. 68 에러인데 한번 쭉 볼까요? 이미지 툴바라는 요 값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메타는 좀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메타 쪽은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프레임에서 어트리뷰트가 속성이에요. 프레임 보더라는 속성이 없어서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임 보더라는 것을 넣었네요. 프레임 보더를 넣었는데 프레임 보더 0보다는 CSS를 사용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보더를 넣지 않고 CSS 넣어라 라는 얘기 같아요. 100% 이런 것보다 대부분 HTML 아이프레임 쪽에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네, 이 부분은 Alt 속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지 요소에 Alt 속성, 어트리뷰트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잡으셔야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HTML에 직접 CSS 콜을 넣었는데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더 컬러하고의 값이 없다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물론 치명적인 오류는 아니지만 좀 약간 이런 검사했을 때 눈에 거슬린다 싶으면 스타일의 속성을 아예 사라지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립트로 입력해서 그렇거든요. 네, 대부분 좀 그러네요. 인라인 스타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오류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BR 슬래시가 붙은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문서 한번 볼까요? DTD를 확인해 보면 알아요. 지금 보면 DTD가 독타입이 현재 HTML5거든요. HTML5에서는 그 끝에 슬래시를 닫지 않습니다. 이 슬래시를 셀프 크로징일 때 슬래시를 많이 치거든요.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슬래시를 치는 이유는 예전에 HTML4에서 XHTML일 경우에 스스로 닫는 요소, 셀프 크로징 요소는 BR, IMG, 인풋 이런 것들, 닫기 태그가 없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슬래시를 쳤어요. XHTML이기 때문에, XML-HTML이기 때문에 쳤는데 HTML5에서는 XHTML로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끝에 슬래시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그러니까 좀 오래 작업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오류들이 있는데 대부분 인라인 스타일 오류라든지 아니면 좀 열고 닫음의 오류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오류들이 좀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오픈을 하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터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표준 문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건 아니에요. 뭐 화면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가끔씩 이 밸리데이터를 검사를 하면서 접근성과 밀접한 오류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아까처럼 대체 텍스트가 없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열고 닫음의 오류, 그래서 몇 가지 오류들이 있어요. 그 접근성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다 웹표준 문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작업자로서의 좀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완벽성 뭐 이런 것들 좀 좀 탄탄하게 사이트가 만들었다는 느낌? 요런 느낌을 좀 받기 위한 것이지, 이 웹표준 문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에 직접적으로 타격 가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안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지키셔야 되고, 표준 문법으로 지키셔야지 접근성도 많이 올라가고, 사용성도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까처럼 어떤 메타 요소에 대해서 없는 속성을 넣었다고 해서 오류가 생기는 것들은 뭐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잘 유효하게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가장 베스트는 오류가 없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자, CSS를 한번 볼까요? 노스킨에 대한 CSS. 자, CSS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RL이 나와 있을 거니까.
헤드 속성에 네, 여기 있네요. CSS 파일, main.cs 파일 한번 검사를 해보죠. URL로 검사하면 되니까요. 검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오류네요. 얼라인 아이템즈 탑 한번 볼까요? 224. 자, 요 선택자를 이 부분인데 또 있나요? 네, 이 얼라인 아이템즈 같은 경우는 플렉스에 관련된 정렬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탑이네요. 아마 탑 값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스펙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모든 스펙을 다 기억하고 있진 않아서 얼라인 아이템즈를 찾아보겠습니다. 탑 속성이 있는지. 탑이 없네요. 네, 탑 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에서 검사를 해서 오류로 발견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요 경고 같은 경우는 앞에 접두사들 때문에 대부분 경고가 잡혀서 이건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사이트를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검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선 첫 번째로 호환성이라고 하면 모든 다양한 브라우저에 잘 떠는지, 모든 브라우저는 아니고요. 자주 사용하는 브라우저, 크롬,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 정도, 그리고 사파리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사실 파이어폭스도 잘 안 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표준 문법. 그래서 표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밸리데이터 잘 돌리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웹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복잡한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구나 또는 수동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하는 게 올바른 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웹뿐만 아니라 모든 웹사이트나 모바일 사이트든 앱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다 지켜주는 것이 맞는 거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표준 문법 검사기인 밸리데이터, W3C 밸리데이터, CSS, HTML 각각 사이트를 검사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도 사이트를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검사를 한 번씩 해주시는 게 본인의 실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오류 항목들을 일부러 다 오류를 다 만들어서 잘못된 항목들을 대표적으로 몇 개를 꼽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녹화가 초반부터 중반까지 거의 안 됐었는데 우선 이 영상 음성으로만 나갔을 것 같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힘이 나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